UAE 대치센터 맡고 있는 박성철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본사에서 한번 한 달마다 입시톡을 진행을 하고요. 저희 센터에서 한번 톡을 진행을 하는데 이번 달 저번 주였나요? 5월 16일 날에 본사에서 저희가 사관학교하고 의치안 관련된 걸로 했었었고요. 오늘은 이제 대학별고사 논술 관련되어 있는 것만 묶어서 진행을 하는데 11시부터는 저희가 먼저 이과 논술 먼저 했었고요. 지금 다 문과만 오신 거잖아요. 예. 원래 보통 이런 거 진행을 하면 문과니까 묶어가지고 많이 진행을 했어서 사실은 문과 어머니, 아버지들은 별로 올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쓸데없는 거 들으시는 게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다 없애버리고 들으실 것만 듣게 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쪼개놨어요. 쪼개가지고. 저도 인문논술 여기 센터장인데 인문논술 강의를 2005년도부터 했거든요. 2005년도부터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 대치동 쪽 잘 아시면 여기 뒤에 가면 이강학원이라는 학원이 있는데, 그 학원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인원이 몇 명이고 이런 거는 잘 아시니까, 그럼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진짜 액면가로 인문논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려면 뭘 해야 되고, 어떤 거 유의해야 되고, 어떤 거 하면 떨어진다. 그런 거 알려드리려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거만 아주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나중에 따로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질문된 사항은 저희가 영상 촬영을 해서 저희가 또 UA 또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유튜브에 올리게 돼 있어서 개별적으로 질문하신 내용들은 거기 올리지 않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목은 UA 5월 두 번째 입시톡 인문 논술로 대학 가기고요. 제 이름은 박성철이고 앞에 오크는 제 호입니다. 보통 훌륭한 사람들은 다 호가 있잖아요. 그죠? 경력은 이 정도 되고 제가 논술 강의는 2005년도부터 강의를 했었고요. 온라인 강의로는 아마 다 알만한 이투스, 비상에듀, 비타에듀, 스카이에듀 빼고 다 거의 다 찍었어요. 그리고 강의도 대치동에서 15년 넘게 했기 때문에 못 가르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되어 있는 내용 갖고 알려드리려고 제가 직접 섰고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이제 어차피 올해 시험 볼 자제분들 계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알려드리면은 전년도랑 봤을 때 큰 변동 없고요. 논술은 계속해서 없앤다, 줄인다 계속 말은 있는데, 없애지는 않고 계속 줄이고는 있는데, 줄어드는 인원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별로 큰 상관은 없다. 그래서 대충 한 10,000명대 정도 유지하고 있고, 논술 자체가 이게 수시 인원에 들어가니까 수시 정시 인원 배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대략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는 데이터랑 서울권이나 수도권 쪽 데이터를 보면 좀 차이가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 전국 관련되어 있는 거는 수시가 77.8%, 비수도권은 86.1%가 수시인데 이쪽 보시면 수도권하고 서울권은 보통 보면은 좀 차이가 좀 있다. 그래서 서울권 여긴 지금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거가 지금 정시 관련된 거고요. 뒤에 관련된 게 수시 관련된 겁니다. 데이터가. 그다음 논술 세부 비율을 보면 대체로 논술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주로 안 하는 거는 수도권 쪽 아닌 쪽에서 이제 주로 안 하는 거고요. 수도권 쪽 들어오거나 이제 어머니들 머릿속에 있는 학교들은 웬만한 논술 보는 학교를 계산을 하면 한 9.3%고 실제로 학교를 조금 넓혀가지고 단국대나 인하대학교 라인까지 넓히면 보통 한 10%대 정도거든요. 그럼 그 인원이 얼마큼이냐면 보통 교과로 뽑는 인원만큼 논술을 뽑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그 인원이. 전국으로 다 합하면은 굉장히 인원이 적게 나오는데, 어머니들이 보내고 싶은 대학교를 쭉 추려서 보면 실제로는 그렇게 적은 인원은 아니다. 여러분 드린 자료에도 다 있을 거라서 요 정도 올해 데이터거든요. 요 정도 비율로 논술 인원이 나온다. 그러니까 건국대학교를 예를 들면 건국대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341명 뽑는데 논술은 400명 넘게 뽑더라. 그 정도. 그 논술 비중이 수시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서 그렇게 적은 비중은 아니더라. 그리고 전체를 쭉 다 더해봤더니 여기 나와 있는 학교가 15개 대학교인데 이 대학교들 보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한 24%좀 되고요. 논술 전형이 23% 정도 되더라. 요 정도 나오니까는 요 안에서 여기 안에 있는 학교를 내가 만약에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
논술 전형에 대한 내용들을 되게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아는 분만 아는 거기 때문에 이거 확인하면 좋겠고요. 자, 이게 진짜 중요한 거. 논술을 누가 해야 되나? 논술을 누가 해야 되냐 하면 논술을 잘하는 학생이 하면 됩니다. 그쵸? 논술 시험 보는 거니까. 학생부 교과는 누가 봐야 돼요? 내신 성적 좋은 애가 하면 되겠죠? 학생부 종합은요? 생기부 좋은 애요? 아니죠? 내신 성적이 좋은데 거기다가 생기부가 좋아. 그럼 걔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가면 되겠죠? 근데 얘가 내신 성적도 좋고 생기부도 좋은데 막 지려. 막 말 못해. 막 그 면접장면 어버버 언어장애 2급이고 막 그러면 걔는 어떻게 해요? 걔는 학교 안 가면 돼요? 아니죠?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돼요? 사람 만들어서 보내는 거겠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논술은 논술 잘하는 학생이 가면 됩니다. 근데 이게 보통 보면 여러분들 논술 누가 해야 되냐 물어보면 다 어떻게 말해요? 수능 성적이 적절히 나오는데 내신 성적이 안 좋게 나와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렵고 수능으로 가려는 대학교의 욕망치가 성균관 대학교인데 갈 성적은 아주대 이하니까 그럼 그런 애가 논술을 해야지. 되게 논리적으로 얘기하시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걔가 붙는 게 아니고 붙는 건 그냥 걔가 논술을 잘하면 붙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이 전형은 신기한 게 뭐냐면 너무 종속적이야. 그쵸? 내신에 너무 빠져 있거나 아니면 수능 최저에 빠져 있거나 정작 아무도 논술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 전형의 특징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학교 정규 교과 과정에 논술이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지가 글을 얼마나 잘 쓰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그죠? 그래서 금강 이남 지역의 애들은 거의 전멸. 코로나 전까지는 저 같은 사람들이 저희가 창원, 제주도까지 가서 제가 수업했어요. 제주 1고, 오현고 이런 데 있거든요. 제주도 가면. 제주 시내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8개 있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수업을 5년 했거든요. 제주도 내려가서. 그러면은 일요일날 아침 첫 비행기로 내려가서 일요일 마지막 밤 비행기로 올라오는 거예요. 수업하면. 그럼 거기서 낮에 오현고등학교에서 한 수업하고 오후에 제주 1고 가서 한 수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올라와요. 저희가 창원에도 내려가서 창원, 경상남도 창원 아세요? 여기서 제가 처음 다닐 때는 KTX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속버스로 4시간 걸려요. 4시간. 그럼 여기 수업 끝나고 올라오면 새벽 4시에 끝납니다. 그거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하면 학생들이 대학을 잘 갔어요. 그 동네 애들도. 근데 코로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걔네가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저희가 못 내려가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해결해 주면 좋은데 해결이 잘 안 돼요. 그게 문제인 거죠. 어쨌든 간에. 포인트는 뭐냐? 논술을 잘하는 학생이 논술로 붙는 게 맞는데 학생들은 자기가 논술을 잘하는지 못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고 선생님은 당연히 판단할 수 없으니까 하지 말라 그러고. 그래서 전형이 구멍이 되게 많은 전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조건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만 난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학생부 전형이 어려운 학생 중에서 수능 성적이 원하는 대학 라인을 맞추기 어려운 애들이 주로 논술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욕망은 성균관대인데 아주대 라인 정도 걸려 있으면 얘가 성균관대나 서강대를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재수, 상수하거나 아니면 논술 보는 거예요. 당연정도에 승부가 안 나기 때문에 논술로 돌려요. 근데 보통 언제 돌려요? 보통 빠르면 지금 돌려요. 지금 언제 우리가 이거 찍고 있는 시점이 언제죠? 5월 26일이니까 중간고사 끝나고 6평 보기 전 타임. 지금 정도에 돌리면 그래도 괜찮아요. 6평 끝나고 기말고사 중에 돌리는 애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기말고사를 포기를 못하기 때문에 기말고사 몰입합니다. 언제 들어와요? 기말고사 끝나고 재헌절 지나고 들어옵니다. 재헌절에서 광복절 그 사이에 들어와요. 애들이.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 쓸 때예요. 그때가 바로. 자기소개서가 광복절 전에 끝나야 되거든요, 원래. 그 타이밍에 애들이 대거 들어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때 들어와서 물론 붙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10년 넘게 강의해본 결과 예우는 좋지 않다. 이것도 시험이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뭐 그렇다. 일단은 뭐 이렇게 되고 일단 기본으로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학생
그럼 수능 성적이 안 좋아도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최저가 없는 학교 가면 되겠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논술을 단독적인 대학별 고사로, 그러니까 그 입시 전형으로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되게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종속된 걸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논술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뭐 어차피 다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사교육에서 우리 이걸 해결을 하는데 어머니들이 만약에 학원 원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국어, 영어, 수학을 시키겠어요? 논술을 시키겠어요? 그렇죠? 국영수 시키니까 아무도 논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전형이다. 예, 논술 전형 진입을 해 부가적 교육 어머니들 이것만 달달달 외우고 계실 거야 아마. 자, 내신 성적이 얼마가 돼야 되냐. 근데 보면 교과가 10%에서 40% 반영되는데 최근에는 교과 반영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특히 중요한 게 실질 반영 비율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5, 6등급이 나와도 붙더라. 해보면은 물론 이제 학교에 따라서 내신 성적이 4등급, 5등급도 격차가 좀 있고 6등급 넘어가면 격차가 커져서 보통은 저희가 6등급 넘어가서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내신 반영 거의 없거나 그런 학교 쓰는 게 좋은데 실제로 붙였어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그 교과만 반영되는 게 아니라 한양대 같은 경우는 교과 반영이 없어요. 걔는 비교과만 반영하거든요.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 본질적인 내용은 뭐냐? 내신은 큰 의미 없다는 거예요. 내신은 별로 의미 없고 더 자세하게 궁금하고 싶은 것들은 개별적으로 우리 애 성적이 이렇고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인데 내 욕망치는 이렇고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거는 해당 선생님 만나서 물어보면 제일 정확합니다. 이상한 데 가서 물어보지 마시고 학교 가도 잘 몰라요. 그런 거 정확하게 아마 주변에 있는 아마 학원 가서 물어보시는 게 제일 정확하다. 그리고 수능 최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이게 좀 중요하죠. 보통 저희가 시험장 보내면 수능 최저가 안 돼서 시험장에 못 가는 애가 대부분이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성균관대학교 합격률이 되게 좋은데 제가 10명 가르치면 그 중에 한 3명 반 정도가 시험장에 가는 거예요. 4명도 못 가. 가르칠 애 중에. 제가 잘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가면 붙을 텐데 얘네가 시험장에 못 가요. 성균관대학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능 최저 관련된. 근데 보니까 최저 기준을 좀 완화하기도 하고 최저가 없는 학교도 꽤 많이 있어요. 보시면은 꽤 많이 있죠.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가 눈여겨보실만 하지만 이것도 저희가 판단해줘요. 네가 쓸만한지 안 쓸만한 애인지. 근데 보통 보면 학생은 이해를 합니다. 수업을 해보면 자기가 자기를 아니까. 누가 학생을 몰라요? 저도 학생을 알죠. 어머니가 몰라요, 학생을. 어머니의 꿈이 뭐예요? 연세대학교 수험표가 꿈이죠. 연세대학 학생증이 꿈이 아니고 연세대학교 수업증이 꿈이야. 그래서 옛날에는 작년도 같은 경우 나 막았는데 연세대학교 시험장 가보면요. 그 연세대학 교정이 꽉 차 있어요. 빽빽해 그냥 아주. 엄마, 아빠, 할머니, 하나 다 왔어요. 거기서 엄마, 아빠가 같이 커피 마시면서 얘 여기 다니면 차를 뭘 뽑아줘야 돼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즐겁겠죠. 자기 아들은 들어가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랬었어요. 근데 이거는 물론 그렇게 하셔도 돼요. 6장 카드 있으니까는 뭐 그냥 내가 꿈이다, 소원이면 그게 되는데 그게 아니면 그 아이 가르치는 선생님이 하자는 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 사람 말이 맞습니다. 학생 글을 보는 사람 말이 정말 맞는 거예요. 걔가 아는 애면. 근데 그 선생님이 아는 분이면 그 선생님 말 듣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나중에 막 보면 어머니들이 막 이상하게 쓰시거든요. 원서 쓰라고 하면 글 안 쓰고. 확인하시고. 기준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돼 있대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경희대학교가 보통 저희가 시켜보면, 서울권의 뭐 지방도 마찬가지지만, 경희대학교는 지방에 있는 애들도 경희대를 쓰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기 뭐, 대구나 뭐, 경상도나 제주도 사람들도 요즘에 조금 덜 하긴 한데, 그래도 건국대학교부터 저항이 좀 있어요. 내 건국대를 갈 거야. 차라리 경북대 갈게. 나 부산대 갈게. 제주대 갈래. 그래요. 저희가 들을 때는 좀 터무니없는 얘기인데, 근데 그 동네는 그렇게 하거든요. 다행이지 뭐. 경쟁률 낮아지니까. 그쵸? 거기 사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근데 경희대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경희대가 문제가 뭐냐면, 이 학교가 재작년까지는, 국수형 탐에서 탐구 하나 반영해서 2개 등급합 4였거든요.
두 개 등급합 4.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영어를 2등급 받고 탐구 과목 중에 하나 2등급 받으면 자격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2등급 영어 받고 탐구 2등급 하나 받는 게 되게 쉬운 것 같잖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렵거든요, 그게. 그거 쉽다고 하는 애들은 걔네들은 성균관대 윗성적이 나오는 애들이니까 쉬웠던 거지. 실제로 해보면 현역 애들 잘 안 나와요, 그거. 그렇게. 거의 국어, 수학은 3, 4 뜰 거고 영어 그나마 절대평가에서 2등급 나왔는데 탐구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 지금 자제분들 저번 겨울방학 때 탐구 안 했으면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 거의 탐구 때문에 재수한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로. 어렵다고요. 근데 애들 썼어요, 여기다. 예. 근데 바뀌었죠, 여기가. 예. 2합 5로 바뀌었잖아요. 2합 5가 돼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2합 5는 2합 4랑 완전 다른 거예요, 개념 자체가. 영어 2 뜨고 탐구 3 떠도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원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늘었겠죠? 그럼 경희대학교 논술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논술이 쉽진 않지만 연습을 많이 하면 그래도 겨냥할 만한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애들이 다 칼날 위에 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쓰라고 잘 안 해요. 제가 경희대학교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정도 경쟁률을 내 애가 뚫을 거라는 정확한 자신감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별로 없어요. 제가 가르치는데도 애들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가 원래 경희대학교 러시아 어학과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예요, 그 과가. 예, 그 과 어디 있어요? 예, 경희대학교 영통에 있어요, 영통에. 경희대가 공과대학하고 외국어대학이 영통에 있단 말이에요, 수원에. 그러니까 경희대 서울로 오려고 하는 애가 많지, 영통에 잘 안 가는데 어차피 외국어대는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애들 막 꼬셔가지고 거기 쓰게 해요.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가 러시아 어학과라고요. 왜 제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그죠? 예, 제가 뭐 푸틴을 사랑하겠어요? 러시아 어학과를 왜 시켰겠어, 제가. 무조건 붙어. 쓰면은. 진짜 거짓말 아니고. 근데 제가 작년부터 보내요, 안 보내요, 거기? 안 보낸다고. 무서워서. 예, 같은 시간대 보는 다른 데 쓸까? 이거 찾아보고 있어. 간단한 게 아니다. 예. 최저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들이 6평 보시고 나서도 자신이 있으시면 괜찮은데 6평, 9평 봐서 판단을 해보시고 가는 겨냥한 거에 대한 것들을 잘 상의하시되 최종적 상의는 학생 글을 보는 사람이랑 협의를 해라.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그 오해랑 진실에 대한 거. 예, 제가 진짜 할 말이 많거든요, 이거. 예. 첫 번째, 논술은 로또다. 예, 그냥 뭐 다 써보고 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다. 예, 그런 분들은 로또죠. 논술이. 별 생각 없이 한 거고 학생도 아무 생각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경쟁률 막 70대 1 막 이렇잖아요. 예, 그 애들 중에 거짓말 아니고 50대 1, 50명은 다 뭐예요? 허수예요, 허수. 준비 한 번도 한 적 없는 애들입니다. 예, 기출문제도 안 보고 오는 허다합니다. 거짓말 아니고. 예, 모의 문제 한 번 보고 온 애 정도 있고요. 정말로 열심히 하는 애가 많지 않아요. 논술 같은 경우에. 학교마다 차이가 있겠죠. 연세대 같은 경우도 아예 안 보고 온 애 많고요. 근데 그거를 꾸준하게 준비한 애들 같은 경우, 연대 같은 경우는 아실만한 특목고 애들 같은 경우는 저번 겨울부터 했어요. 이미. 연대 갈 애들은. 예, 내가 만약에 특목고인데 내신 성적이 너무 안 좋아요. 5, 6등급인데 가야 될 욕망치가 연대 고대예요. 고려대학교 논술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밖에 안 남았어요? 연대, 한양대밖에 안 남았죠. 이 친구들은 성대도 안 갈라 그래. 성대도 안 갈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여기가? 갈 방법은? 예, 유학 가거나 재수하거나 논술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겨울철 이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논술은 차이가 되게 심하게 나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한테 논술 로또라 그러면 예, 터무니없는 거죠. 걔는 로또가 아니거든요. 걔네 그 인생이에요, 인생. 예, 인생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논술은 그냥 시험이에요, 시험. 예, 시험인데 어머니들이 잘 모르셔. 이거 시험인데 이거. 예, 그 논술을 글을 잘 쓰면 붙는다고 생각하세요. 다시 논술은 예, 글 짓기 시험도 아니야. 예, 글 짓는 거 아닙니다. 예, 다 정답이 있고요. 그냥 시험이에요, 시험. 답이 있는 시험이야. 근데 그걸 글로 쓰는 건데 애들이 글을 못 써요. 예, 그러겠죠. 다 쓸 리가 없잖아요. 뭐 글 써야 된다 그래도 연필로 쓰겠어요, 애들이 다? 다 워딩하고 있지? 그죠? 자판 두들겨가지고. 예, 글씨 보면 기가 막힙니다, 아주. 예. 다 추사 김정이야, 보면. 그죠? 예. 예. 글을 잘 쓰면 붙는 게 아니고, 논술은
논제, 그 질문이 요구하고 있는 답을 논리적 구성에 맞춰서 답을 써주는데, 한마디로 이야기를 드리면 면접을 글로 써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면접에 제시문이 나와 있다. 옛날에는 제시문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배경지식이 없으면 떨어진다고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박근혜 씨 이후로 바뀌었어.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고등학교 교과에서 배우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난 걸 내면 교육부가 제재를 합니다. 그래서 제시문이 굉장히 쉬워졌어요. 2000년대, 20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강대학교 기출문제 보면 대학원생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제시문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런 제시문 6개 주고 6개를 엮어서 쓰는 거거든요. 예, 거의 기절해요, 기절해. 그러니까 연습을 안 하면 붙을 수가 없었어.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는 제시문이 훨씬 더 쉬워진 겁니다. 교과서급에 준해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이 배경지식이 결정적이지는 않아요. 물론 책을 좀 많이 읽고 관련된 지식이 많은 애가 유리한 건 맞아요. 근데 그 유리한 게 꼭 붙는다 떨어진다를 결정적인 그런 요소는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아이들이 지금 수능 공부하는 것처럼 논술도 공부를 하면 공부 한 해가 가요. 그런데 수능은 아이들이 유치원 때부터 고3까지 죽어라고 계속 공부했던 패턴인데 논술은 공부 한 해가 거짓말 아니고 한 넉 달 한 해가 붙기 때문에 넉 달 하면 붙거든요. 시험장 가면. 그러니까는 기회가 아직 있는 거죠. 수학을 넉 달 하면 붙어요? 미적 넉 달 하면 성적 나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형 자체를 다르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수능 끝나고 성균관대학교 수능 다음 날 시험 보고 서강대학교가 수능 다음 날 시험 보거든요. 예. 그리고 이거 수능 끝나고 하면 되겠어요? 다 지금 보면은 학생들 만약에 내신 성적이 4등급을 넘어갔어. 학생부 종합전형 안 되고 교과도 안 돼요. 버릴 수는 없으니까 다 논술 썼을 거 아니에요, 애들 다. 그쵸? 썼는데 또 수능 전에 보는 학교 몇 개 없고, 예, 수능 전에는 수능 공부해야지. 끝나고 하자. 예, 수능 끝나고 이틀이다 시험 보는데. 예,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늦었다. 예, 늦지 않는다? 아니, 너 늦었다. 예, 그렇게 붙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 자, 비법인데, 그럼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논술을 보낼까?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나 여기 오신 분들, 결국 논술을 고민하실 거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논술로 붙일 거면, 좀 속된 표현이지만 이 3가지, 3바를 갖고 있어야 된다. 3가지. 첫 번째, 선생빨. 예, 이것도 확실합니다.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논술은. 선생님이 별의 별 레벨이 있어요. 진짜로.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상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이게 학교에서는 이게 거의 진행이 안 되잖아요. 거의 사교육에서 많이 하고, 학교에서도 가르치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도 학교 가서 수업하니까 알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정말 저희가 볼 때 가르치면 안 될 분들이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 네, 그럼 걔네는 끝난 거야. 그냥 쉽게 말해서. 네, 여기 또 마찬가지예요. 여기 균질적이지 않아요. 논술이.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국어와 수학은 1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10년 후에도 있을 건데 논술은 없어진다고 한 지가 10년 전부터 얘기 나왔기 때문에 논술 업계에서 저만큼 오래 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2005년도에는 되게 많았어요. 제 주변에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 별로 없어. 거의 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아졌어. 그리고 강사들이 경력치가 없어. 과거 데이터 하나도 몰라. 최근에 나와 있는 기출들 보고 학교에서 좀 모범답을 외워가지고 강의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황당하지만. 그런 강사 선생님한테 아이를 맡겼어요. 되겠어요? 택도 없고 학원도 똑같은 입장인 거죠. 전문학원이 아닌 이상은 국어 하던 분이 하실 수도 있고요. 잘하면 가르쳐도 되죠. 또 하나는 학원 입장에서는 가외적인 걸로 생각해요. 가외 수입으로. 국영수 끝났으니까 논술하자 이런 식으로. 별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그 판단을 잘 하실 수 있어야 된다. 되게 중요해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게 거의 한 7, 80%다. 선생님이 잘못만 하면 그냥 끝난다, 거기서. 두 번째, 이 논술 특징이 뭐냐면 선생님이 강의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 경험에 의하면 강의보다 첨삭이 더 중요해요. 첨삭이. 예. 그러니까 보통 보면 큰 강의, 대강의를 하면 내가 한 100명 앞에서 수업을 한 다음에 첨삭은
예, 새끼 선생님들, 조교들이 첨삭해주는 경우 많죠. 조교들도 교육이 잘 돼 있으면 괜찮은데 조교들이 교육이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 정도 100명 정도를 모을 수 있는 강사가 진짜 나쁜 사람 아니면 자기 가르치는 학생이면 첨삭을 열심히 하겠죠? 붙여야 되니까.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첨삭을 더 잘할걸요, 웬만하면. 그죠? 예, 자기 조교들이 강의하는 강사, 20년 강의했는데 그 강사가 자기 조교보다 첨삭을 못하면 그 사람은 강의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논술은 그런 과목이 아니거든요. 예, 진짜 애들 옆에 붙어 앉아가지고 학생을 내가 오른손 잡으면 내 오른편에 앉혀놓고 글을 적어도 몇만 자를 같이 보는 선생이기 때문에 그런 선생을 만나면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해요, 진짜로. 선생님을 누굴 만나느냐? 첨삭을 그 친구가 정말로 제대로 해주냐? 예. 이게 좀 거의 다다. 그리고 한 학생이 할 거는 이거, 연습발. 예. 보통 가르쳐 보면 뭐 선생님마다 다 다르겠지만 논술도 유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글의 모양이 있는데 그 모양에 따라 가지고 아이들이 접근이 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애들마다. 물론 다 잘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기본적으로 뒤에 나오겠지만 요약이랑 비교가 안 되는 애는 인문에서 논술을 하면 안 돼요. 요약 비교가 안 되면. 뭐 선생님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제 경험엔 그런데 그쪽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정말 열심히 연습을 시켜서 웬만하면 적용할 수 있게 하고 하면 연습을 시켜보면 학생들 중에 6개를 쓸 수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만약 논술을 4개 썼다. 4개 학교를 다 똑같이 잘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 중에 잘 쓰는 학교가 있어요. 그걸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그래서 그걸 찾아서 그 학교를 중심으로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잘 쓰는 학생들도 모든 학교를 다 붙는 게 아니라고요. 기본적으로 해서 잘 쓰는 학교에 대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아이가 연습할 수 있느냐. 그 글 쓴 것을 잘 가르치고 경험이 많은 선생님이 직접 첨삭을 해줬냐. 그리고 요즘에는 창의성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문제가 좀 옛날에 비하면 좀 제가 볼 때 약해졌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거예요? 거의 구성이 똑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패턴에 대한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선생님이 강의를 했느냐. 그걸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아이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했느냐. 예,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제가 볼 때 논술 강사는 교수님들처럼 막 창의적이고 막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교사예요, 교사. 똑같은 패턴에 맞춰서 반복적으로 정말 짜증나고 지루하지만 그걸 참아내고, 예, 내가 노예련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글을 봐주고 다시 쓰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은 선생이다. 예, 논술은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인문 논술 붙이려면 팁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거는 만약에 지금까지 논술을 안 하고 있다, 내 아이가 논술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섰는데 나중에 성철이한테 물어봤더니 논술 하라 그랬다. 그러면 일주일에 5시간을 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저 5시간이면은 논술은 사실은 수업을 듣지 않으면 어려워요. 보통 대학교에서 얘기할 때 기출 문제를 열심히 보고 학교에서 나와 있는 모범 답안이랑 해제에 대한 걸 열심히 수강을 하면 그것만 해도 붙을 수 있다 그러는데, 그것만 해도 붙을 수 있으면 왜 애들 다 하고 나서 왜 하겠어요? 합리적인 애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인 거는 그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업하는 시간이 4시간이건 3시간이건 수업을 듣고, 과외를 해서 몇 시간 관계없지만 어쨌든 수업을 듣고, 글 쓰는 걸 쓰고, 글 쓴 거를 첨삭을 받은 다음에 욕 좀 먹고 또 쓰고, 고쳐 쓰고, 또 몇 대 맞고 또 쓰고, 똑같은 거. 그거 반복하면 붙는 거예요. 애들도 자기가 처음에 그렇게 못 쓸지도 몰라요. 근데 진짜 못 쓰거든요. 근데 걔네들 막 갈고 닦아서 한 2-3달 괴롭혀갖고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주일에 5시간을 못 비운다? 쉽지 않다, 그러면. 무조건 5시간을 비운다.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 강남대선 의치한 기준 했을 때 75시간입니다. 공부 시간. 하루에 10시간 반씩 하는 거야. 공부하는 시간이. 선생님, 제 아이는 학교 다니고 있어요. 학교 시간 빼고, 75 빼기 학교 시간. 하면 학생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나오죠? 그 시간에서 이 시간을 못 뺀다? 그럼 걔는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아이들도 그렇고 특히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게 애를 가르치는 선생의 문제인데 선생님들이 대학교 기출 문제만 그냥 그거 드릴링해서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예, 이게 좀 달라져 있어요, 시장 자체가. 그래서 대학교 기출 관련되어 있는 거 바로 시키는 사례가 많습니다. 아마 학원 가시면 그럴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왜냐하면 기출 문제 유형이라고 하는 게 뭐 편향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유형이 비슷하게 나오긴 하지만 아이들 그 문제가 똑같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해당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문제의 유형이 기본으로 논술의 거의 모든 유형은 뭐 요약하거나 비교하거나 비판하거나 논술하거나 표고래프로 뭐 분석하거나 그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게 전체의 유형이에요. 그 유형이 어떤 건지를 먼저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완전 중요한 거 알려드린 거야. 예,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대학교 기출, 어느 학교든지 간에 모든 문제는 최근에 요약하는 문제 내지도 않아요. 변별이 안 된다고. 근데 요약을 못하는 애는 붙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비교가 안 되고 논술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약, 비교, 비판, 분석, 논술 유형밖에 없는데 그거를 기출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출 문제에 나와 있는 그 유형에 대한 거를 연습을 되게 많이 시켜야 돼요. 내가 만약 성균관 대학교를 갈 거다 그러면 성균관 대학교가 원래 방금 제가 이야기 드렸던 그 모든 유형이 다 나오는 학교예요, 그 학교가. 지금은 성대 문제가 3문제로 줄어 있어서 그런데 옛날에 4문제일 경우에는 비판 문제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비판은 빼버렸고 첫 번째에 나오는 1번 문제에서 요약 비교시키고 2번 문제에서 표그래프 분석시키고 3번에서 논술시킨다고요. 그것만 가지고 볼 수밖에 없어요. 시험 시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학생이 성균관 대학은 볼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 드렸던 비교, 비판 관련되어 있는 요소도 다른 학교 기출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있는 내용으로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왜 대학교 기출 문제를 갖고 하라고 하느냐? 물론 해당 선생님께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어서 여러 가지 유형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직접 다 문제 다 내고 하면 좋겠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대치동에도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리고 문제의 퀄리티가 학교에서 낸 기출이 가장 검증된 문제이기 때문에 접근하기 용이합니다. 시비를 물론 가끔 잘못 내기도 해요, 학교에서도. 근데 특별하게 시비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에 대한 내용들을 경험이 있고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고를 수 있어요. 그러면 해당 유형에 대한 걸 먼저 연습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아이가 지원할 학교를 같이 정해서 학생의 욕망치와 실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를 해서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붙어요. 지금 왜 중요하냐면 8월달 넘어가서 논술 들어오는 애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가 지원한 학교, 9월달 원서 쓴 학교, 그 학교만 찍어가지고 걔네만 돌린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는 그걸 돌릴 의미가 없어요. 왜? 못 써. 그게 안 맞아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면 절대로 붙을 수 없다. 최소한 2만 자 정도는 유형 형태로 연습을 해야 2만 자면 2,000자짜리 모의 논술 패턴을 10장 정도를 써본 애가 실전에 가서 쓸 수 있지. 그 정도도 안 한 애가 잘 쓴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니까 기출만 보려고 하지 마. 이거 한 패키지로 보려고 하지 말고 찢어서 요약이랑 비교 먼저 시켜보시고 그 학교 관련된 문제 유형이 있으면 유형 연습을 먼저 시킨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겁니다. 이거 안 시키면 붙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애들 보면 다 뭐 모범답안 달라. 모범답안도 학교가 다 오픈돼 있어요. 일부러 안 보여주거든, 모범답안. 이거 답안을 외우려고 그래, 바보들이. 외워봐야 떨어져요. 그렇게 안 나와, 문제가. 그럼 뭘 외워야 돼, 애들은 뭘 외워야 돼요? 모범 답안을 외우는 게 아니라 답안의 구조를 외워, 구조를. 어떤 프레임인지, 어떤 틀인지를 그걸 알아야지 무슨 답을 뭐 하려고 외워요, 이게. 뭐 상춘곡인가? 뭐 그런 거 그거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그죠? 그거 외워봐야 아무 뜻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선생님이 야 이거는 이런 구성이니까 이렇게 글자가 몇 자가 나와야 되고 어디서 끊어야 되고 거기 들어갈 사례는 이런 게 들어가야지. 그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그래서 그 구성을 알면 나중에 아이가 문제 유형이 변경돼도 적용할 수 있어요. 걔네가 붙는 거예요. 그냥 단달달 외워서 붙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의도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거를 하는지에 대한 의도를. 자, 이것도 비속어죠? 쫄리면 돼진다.
예,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예. 애들이 이런 식의 시험을 봐본 적이 없죠. 그죠? 봐본 적이 없어요. 뭐 6평 보고 9평 보고 뭐 수능 보고 뭐 안 되면 재수도 하는데 논술은 애들이 거짓말 아니고 연습을 제대로 안 하면 또 연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전에 대한 경험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자, 제가 좀 황당한 게 뭐냐면 거의 모든 대학교가 모의 문제를 언제 주죠? 대학교에서 모의 문제 주잖아요. 지금 막 나오고 있죠, 모의 문제. 5월달, 6월달, 6월 말, 7월달까지 나와요. 그거 풀면 뭐 학교에서 신청해주면 뭐 선생님 신청하면 애들 30명 가서 풀어서 내주면 뭐 학교에 채점도 해서 뭐 600명 중에 뭐 350등이야 뭐 등수도 막 나오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거 진짜 의미가 있어요? 그게? 5월 28일 날 모의를 봤다고 쳐요. 6월 9일 날 모평 보는데 애들이 그 논술을 제대로 봤겠어요? 그리고 그 논술 본 애가 논술 요약이랑 비교를 해봤겠어요? 해본 적도 없는 애예요, 얘네들은. 애들은 제대로 쓸 수가 없고, 그리고 애들은 막 모의 문제 내가 봤더니 뭐 600명 중에 3등 했어. 그게 붙어요, 나중에 가면? 아무 관계 없거든, 그거랑.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의 문제는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유형, 이 학교가 이런 유형을 본다는 걸 알려고 하는 거지 거기서 성적 내봐야 아무짝에 쓸데없다. 예, 뭐 성적 잘 나온 학생한테 미안한 얘기인데 예, 그런 거에 현혹되면 안 된다. 그죠? 그리고 그걸 제대로 할 리가 없다, 애들이. 그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거의 모든 애들이 수능 끝나고 이틀 있다 바로 보는 시험이고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걸 보서 가기 때문에 다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상태로 좀 본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아침에 보는 애들 거의 절반은 상태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애들이에요, 진짜. 쫄리면 끝난다, 그냥 바로 거기서. 문장보다 못 채고 나온다? 특히 어렵다, 제시문이 만약에. 뭐 최근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요즘 애들이 10년 전 애들보다 훨씬 독해를 못해요. 제 경험에 의하면. 걔는 무조건 어려워. 모든 제시문 전부 다. 뭐 영어 제시문 나왔다. 뭐 이화여대 같이 영어 제시문 나왔어. 다 얼어버려, 다. 표그래프 나왔다. 예. 자, 논술에서 영어 제시문하고 표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절대로 수능보다 어렵게 나올 리가 없어요. 이미 논술이라는 형식 자체가 너무 특이한 형식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얼어 있는데 걷다 대놓고서 수능보다 내겠어요?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애초에. 무조건 쉬워요, 수능보다. 서강대 표그래프도 쉬워. 무조건. 성균관대 마찬가지. 뭐만 하면 돼요? 안 쫄면 돼. 예? 예. 안 쫄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안 쫄아요? 경험을 해, 경험을. 경험을 해야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 충분히 드릴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예, 그거 꼭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다음에 결국 합격하려면 방금 제가 이야기 드린 팁은 좀 이렇게 구조로 본 거고 세부로 들어가면 이게 진짜인데 제가 진짜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논술 강의 성철이가 진짜 엑기스만 알려드린 거예요. 자, 일단은 합격하려면 여러분 자제분의 글이 굉장히 친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논술을 쓸 때 이런 마음가짐이어야 돼요. 면접이다, 면접. 면접인데 교수님이 없는 면접이에요. 내가 보는 문제가 교수님이 낸 문제야. 그러니까 심층 면접을 글로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로 연세대학교랑 고려대학교에서 심층 면접 똑같은 거예요. 이거 보는 거잖아, 그냥. 그죠? 교수님이 안 보여.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교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교수님의 입장에서 교수님께 그 눈에 들도록 최선을 다해야지. 그러니까 교수님은 사랑이지. 교수님은 사랑해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데. 왜? 채점은 사람인 교수님이 하는 거예요. AI가 아니고. 자, 글씨를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교수님한테 친절해야 돼요. 응? 자기 잘났다고 글씨 날려버리면 그냥 끝이야, 거기서. 알아볼 수 있게 쓴다. 누가 잡아줘요? 첨삭 갈 때 선생님이 잡아주는 거예요, 첨삭 할 때. 그 다음에 친절하게 글 쓰는 거, 이거 너무 기본적인 건데 이것도 안 돼 있는 애가 거짓말하는 10명이 6명입니다. 절반 넘어. 문장에 주어도 없고 주술 일치도 안 되고 단락이 뭔지도 몰라. 애들 600자 쓰라 그러면 정말 거짓말하는 북한 노동신문 있는 것 같아요. 띄어쓰기 하나도 안 됐어.
단락도 없어. 예, 그냥 쫙 다 이어서 썼어. 예, 초자 구분하는 방법, 단락도 없고, 띄어쓰기 안 좋고, 절대 접속어가 없어. 예? 접속어를 못 써요, 애들이. 그래서, 그리고, 그러나, 그러므로, 그 글씨 사형제를 못 쓴다고. 겁먹어서 급한 마음에 문장 쓰기 바빠요. 한 달 정도 지나야 접속어가 보입니다. 그래서 단락도 못 나눈다고. 여러분이 교수님이면 이거 안 돼 있는 애가 학교 와서 공부하겠어요? 기본이 안 돼 있는 애인데? 안 뽑아요, 그런 애들. 예, 진짜 엑기스를 오늘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니까, 현실로. 그 다음에 예, 무조건 답부터 써라. 예, 미괄식 쓰면 안 돼. 무조건 두괄식이야. 교수님은 빨리 채점하고 집에 가서 된장찌개를 먹어야 돼요. 다 답을 외워서 들어왔어. 논술엔 다 정답 있단 말이에요. 외워서 왔으면 어떻게 해? 처음에 답을 먼저 보여주세요. 그럼 교수님이 많이 편해져.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점수를 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얘가 계속 글이 미궁으로 빠져. 응? 미괄로 갔어. 이미 기분이 나빠져 있죠? AI가 아니라고. 그리고 이게 왜 이러냐고요? 이 패턴 전부 다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서양 놈들 다 쓴 거기 때문에 서양 애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 구성, 그 패턴이 그대로 따라와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들어있어요. 들어보면은. 공자, 맹자 없어요. 이 내용에는. 대한민국 논술시험은 아리스토텔레스로 내는 거예요. 전부 다. 예, 궁금하시면 그 읽어보시면 됩니다. 관련된 책들을.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 드린 프린트 라의 별표 3개, 별표 3개. 반드시 제시문이 중요한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게 논제야, 논제. 교수가 낸 논제를 봐야 돼요. 학생들은 그 논제 안 보고 지네가 지네 마음대로 제시문을 보고 지네가 문제를 만들어서 답을 써요. 논제 이탈이 전체 탈락자의 30%예요. 그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초짜건 뭐 오래 안 해건 이거 안 되는 건 태반이거든. 그러니까 때려서 잡아야 돼, 이거 진짜. 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수업하면 첫 시간대. 제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진짜로. 문제를 반드시 저도 두 번 봐, 저도. 성철이도 문제 나오면 저도 두 번 본다고. 그리고 이거 먼저 보고 그리고 제시문 보는 거예요. 제시문에 먼저 눈 뺏기면은 그 학생은 대학 못 가요. 마지막 태고는 뭐냐면 학생이 글을 다 쓰고 해당 문제를 쓴 다음에 내가 쓴 글이 맞는지 내 의도에 적합한지 한번 정확하게 읽어보는 거예요. 우리 논문 쓰면 마지막에 프로프리딩 하잖아요. 그거 하는 거야. 이거를 내가 하면 감점이 없어요. 교수님이 하면 다 감점이에요. 퇴보가 되는 애가 붙는 거예요. 결국에는. 연습이 돼 있어서. 네? 종 쳤는데 쓰고 있는 애는 어려워 붙기. 종 쳤을 때 종치기 2분 전에 다 끝나고 퇴보 끝나고 펜을 계속 들고 있는 친구가 붙는 거예요. 논술은 펜을 손에서 놓으면 죽는 거야 바로. 다 썼다 하더라도 혹시 모르니까 언제나 펜 들고 있는 학생이 붙는 거예요. 이거 하면 붙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하면 붙을 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 뭐 이렇게 한다는 거니까 요것도 여러분 자료에 있을 거예요. 이거 다 진짜니까. 네, 그러니까 웬만한 이상한 데 가갖고 헤매지 마시고 제발 좀 제대로 된 데 가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아이한테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 애들 모르거든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어머니랑 아버지 탓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 그 지방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왜? 없어. 할 데가. 거짓말하고. 왜 제주도 애들이 왜 여름방학 때 서울 올라오겠어요? 비행기 타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논술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논술로 붙는 거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신이 어쩌고저쩌고 뭐 최저가 어쩌고저쩌고 그것도 중요한데 다 필요 없고 예, 못 쓰면 떨어진다. 그리고 논술은 글짓기 아니다. 답이 있다. 예, 그거에 대한 내용만 여러분 명심하시면 여러분 여기 오셔서 기다리는 시간 다 해가지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거 가져가시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